휴대폰이 완전히 이번에 치고 나간 겁니다. 반면 좀 안타까운 게 반도체, HBM과 관련된 AI에 대한 진행보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삼성을 지적이라기보다는 시장 내에서 이렇게 얘기가 떠도는 내용이 있었죠. 업황. 두 번째는 엔지니어들이 해외로 유출된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리더십. 이 바뀌어야지만이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어떻게 보셨나요? 데이터상으로는 나쁘지 않았죠. 근데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약 7조 좀 못되게 실적을 발표했죠. 지난 분기 대비해서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휴대폰 사업 부분에서 4조 원, 반도체 부분에서 1조 좀 넘는 금액, 그리고 전장 부분이 선방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은 서프라이징이었죠. 원래 휴대폰과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35대 35, 70% 정도 점유하고요. 그리고 TV, LCD 이쪽이 한 10%, 15% 하고 전장과 하만이 이제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기본적인 구조적 측면에서의 사이즈인데, 휴대폰이 완전히 이번에 치고 나간 겁니다. 반면 좀 안타까운 게 반도체. 이 반도체 부분에서 1조 전후로 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아쉽죠.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까지 크게 오르지 못한 근본적 요인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개선이 될 가능성의 여지가 충분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큰 맥락에서 본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 왜? 발표된 숫자로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 숫자에서 2분기에 3분기에 4분기에 좀 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어떻게 보시나요? 틀림없이 살아나고 보고요. AI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첨언으로 이 말씀을 한번 꼭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웍스라는 종목이 갑자기 유상증자 하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죠. 최근에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동반해서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과정들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에 옥석이 가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AI가 종목명에 붙었다면 무조건 다 올라가는데, 지금부터는 잘 판단하셔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닷컴주들이 과거에 이제 99년 전후로 해서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상승했거든요. 100배, 200배, 300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한 가지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가로수라는 신문이 지금도 있죠. 가로수 신문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버스 정류장에 가면 옆에 무료로 나눠주는 신문 있지 않습니까? 이 신문이 상장될 때 상장명을 고민을 하다가 닷컴 열풍이니까 가로수 닷컴이라고 붙였습니다. 닷컴하고는 전혀 IT하고는 관계없는 데서요. 그러면서 상장되지만 주가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AI 소프트웨어들이 이런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삼성의 AI에 대해서 어떤 위치와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삼성은 HBM과 관련된 AI에 대한 진행보다는 온 디바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분야에 있어서 삼성은 AI와 접목된 가장 빠른 기업이죠. 동시 통번역. 애플은 이미지, 삼성은 텍스트와 언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지금 빠른 그 선두 기업이기 때문에 AI가 진화되고 삼성이 여기에 언어적 측면에서 발전이 될 때에는 AI의 선두 기업 쪽에서는 아주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죠. 애플이 이미지를 하는 것은 영어권 나라에서는 굳이 통번역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다 영어를 하니까. 하지만 비영어권 국가에서는 영어를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통번역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삼성은 온디바이스 기반으로 한 언어적 방향에서의 AI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 사업부별로 강도 높은 질책을 하였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삼성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라기보다는 시장 내에서 이렇게 얘기가 떠도는 내용이 있었죠. 업황. 반도체는 어차피 주기 산업,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업황이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고, 안 좋아졌다 좋아지고, 이거 주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계속 안 좋고 계속 좋아지고 이러진 않아요. 주기 산업입니다. 그래서 업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엔지니어들이 해외로 유출된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중국으로 유출된다는 부분이 또 시장에서 바라보는 평가에 삼성이 부정적인 이유였죠. 외국인들이 특히나. 근데 최근에 그 시장 12월, 1월에 삼성의 대규모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DS 부분의 부사장, 뭐 AI 부분 사장 다 교체하고, 기존까지는 여기서 문제시됐던 게, 그러니까 관리 쪽 임원들이 현장 라인 임원을 맡았다라고 해서 이게 효율적 운영이 안 됐다라는 게 또 지적된 문제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교체가 됐어요. 시장을 아는, 그러니까 기술을 아는 헤더들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좀 너무 유연한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선대 회장 같은 경우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삼성을 끌어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해서 이재용 회장은 조금 유연한 성격에서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많이들 평가를 했었는데, 최근까지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었지만 사법 리스크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됐죠. 그리고 지난 주총 이후에 강력한 메시지, 이건희 회장이 와이프 빼고 다 바꿔라, 이런 선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이재용 회장도 이번에 뭐 돈 되는 사업,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들을 줬다라는 측면에서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이미지화되었던 삼성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들이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파운드리 상황은 어떤가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삼성이, 제가 앞서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반도체가 1조 내외 영업이익을 분기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파운드 쪽이 지난해 5조 원 적자를 냈어요. 파운드리 쪽에 삼성이 굉장히 지난해 많은 부분을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 대비해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적자를 보였다는 게, 지금 삼성의 주가가 9만 원, 10만 원, 20만 원 가기 전 단계에서 지금 적체된 흐름이거든요. 이 부분이 개선되어져야만이 이제 그 삼성의 원활한 주가 상황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긍정적인 요인들이 조금씩 있어요. 파운드리 분야에서 1위는 당연 뭐 TSMC라는 건 누구나 다 알 겁니다. 2위가 삼성입니다. 그럼 2위 시기나 하는데 왜 적자가 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백분율로해서 TSMC가 파운드리,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하는 그 포지션이 65% 정도입니다. 2위인 삼성은 8%입니다. 그러니까 2위지만 2조 작은 2위일 뿐이고요. 나머지는 뭐 그 한참 아래죠. 어째 작은 회사들이 그걸 차지하고 있죠.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는 엄청나게 한 반면에 여기에 대한 성과도가 지금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주가가 이러한데, 긍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최근에 파운드리 쪽에서 개선이 돼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일본의 닌텐도사에서 닌텐도에 대한 직접회로에 대해 삼성의 그 위탁 생산을 현재 200만 대 정도 맡겼거든요. 이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여기 검증을 통해서 확인된다면 다른 위탁 생산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하이닉스와 경쟁 관계에 있긴 하나, 궁극으로는 HBM과 관련된 내용이 지난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올해는 진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평가를 한다면, 파운드리 부분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이 강했다라고 하지만, 올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환의 포인트가 파운드리 쪽에서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죠. 삼성 파운드리의 현재 수율과 가동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가장 돈 되는 거는요 3나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부가가치라고 하죠. 현재 가장 고부가치를 생산하고 있는 TSMC 완전 장악하고 있습니다. TSMC가 3나노를 장악했기 때문에 삼성이 그보다 앞서 2나노 개발을 뛰어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반도체 나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면 보편적으로 쓰는 것들은 7, 8나노입니다. 그리고 이제 HBM과 같은 이제 고집적 고사양의 반도체가 이제 그 4, 뭐 3, 뭐 이 정도 나노인데, 2나노에 치중을 했는데 아직까지 40%예요. 수율이 40%라고 한다는 건 생산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삼성이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는 판단이 되고, 이건 미래 반도체 2나노는 부분이고요. 현재 보편적으로 쓰는 것은 4나노 또는 5나노, 6나노, 7나노, 8나노 이제 제품별로에 들어가는 반도체 나노가 다르긴 한데, 4나노 부분은 긍정적인 게 한 75%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우리가 이제 75%, 뭐 80%, 40% 얘기하는데, 수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량품을 제외하고 우리가 완성품을 얼마큼 만들어내느냐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60% 이상은 나와 그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까지는 똔똔이라고 하죠. 불량률이 40%면
이거 만들어 봐야 분량 빼고 이거 팔아봐야 돈 안 된다는 겁니다. 미니멈 60% 이상이 나와야지만 거기서부터 수율이 생산성이 최단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4나노는 75%까지 올라왔으니까 4나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수율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돈 되는 건 3나노라고요. 돈 되는 건 3나노인데 TSMC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파고들 수 없고, 2나노가 이제 앞으로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2나노를 계속 삼성에서는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40%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죠. 앞으로의 삼성전자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삼성전자의 투자 포인트는요, 우리가 이제 지금 반도체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의 시각이 바뀌어야지만이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 전체 주식 비중이 한 700조 정도 돼요. 이 중에 대략 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비중이, 그러니까 외국인 보유 한도는 49.7%고요. 삼성전자 전체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35% 정도 됩니다. 보유 한도는 다릅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한 20% 가지고, 기관이 한 30% 가지고 있고, 개인이 한 15% 가지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 35%가 외국인 700조 중에서 한 150조 됩니다. 굉장히 크죠. 외국인의 전체 투자 규모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4분의 1, 5분의 1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거의 등치돼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좋아지면 다 좋아지면 주가 올라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스탠스가 바뀌어야 삼성전자 주가 움직이는 겁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똑같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얘기들을 제가 드려볼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8월부터 올 4월까지 32조 원 주식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 주식 매도를 한 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매도를 했던 부분이고요. 트럼프 정책이라든가 한국에 대한 정치적 불안정 또는 뭐 경제 성장률 등등등등등 해서 주식을 32조 원을 매도를 했어요. 통상적으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보통 환전을 해서 그 돈을 일시적으로 뺍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이 되면 다시 들어오는 역계 관계로 환전, 채권 투자, 주식, 그다음 파생 이렇게 이전되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 최근 6개월 내에서 외국인들이 지난 8월부터 올 4월까지 32조 원을 매도했는데 매도된 자금이 해외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환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환율 상황이 이전까지 1,450원대에서 고착화돼 있었지 않습니까? 외국인 32조가 나갔다면 1,500원 금방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고착화돼 있었고요. 나가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시장이 정체되어 있다라고 해서 나가지 않았던 거고, 이 돈이 어디 머물러 있느냐? 올해 들어서 1월부터 5월까지 35조에 대한 채권 매수를 했어요. 제가 채권 시장에 뭐 꽤 있었지만 이 정도 규모로 단기간에 매수를 한 건 처음입니다. 엄청나게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판도를 다 채권을 매수한 겁니다. 일시적으로 여기다 킵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상황이 개선되게 되면 다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될 수 있거든요. 앞서 방송에서 저희가 외국인 투자자들 이러이러한 환경과 상황에서는 전환할 거고 그 6월 중순 상황에서 흐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기 매수 자금이 현재 국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여러 가지 개선과 또 미국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바뀌는 지점에서의 내용이 나타난다면, 반도체가 뭐 실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외국인 투자자들 시각이 바뀌는 지점에서의 흐름으로 전환될 때 삼성전자 주가가 세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삼성전자의 보유 한도 비중, 아까 35%라는 거는 전체 삼성전자 주식에서 35%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모든 종목이 외국인 주식 보유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한전은 거의 다 찼고요. 은행주들은 75%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는 지난 20여 년 동안에 50% 수준이 하단이고요. 그러니까 49%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50% 수준에 근접하면 매도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지금 49.7%입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러니까 단기적 매매 운용을 하는 애들은 여기서 팔았는데 장기 포지션은 가져가는 포지션이 50%라는 거죠. 그리고 55%를 넘어가면 삼성을 때립니다. 과 포지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준으로 했을 때 55% 전후가 평균 포지션 외국인 보유 지분 한도입니다. 지금 하단에 와 있어요. 지난해 8월 88,800원 갈 때가 57%였어요. 55%를 넘어서 거기서부터 쭉 7%, 8%를 지금 판 겁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금액이 한 10몇 조 될 겁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하단부에 가서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습니다. 지금 49.7%의 물량은 대부분 장기 펀드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걸 시장에 팔진 않아요. 장기 펀드들은 뭐 1, 2년 상황에서의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4, 5%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단기
헤지펀드 성향에서의 물량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거든요. 하단부에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시각이 외국인 중심에서 개선이 될 때 가능성 있죠. 돈 안 나가고 지금 현재 잠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이 상황이 개선이 되고 환경이 변화했을 때, 그리고 우리 정책 불안전성이 안정화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대략 이게 6월 중순이면 다 모든 게 해결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앞서 미국 시장에서의 상황도 우리 시장도 6월 중순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거고 그런 정부에 의해서 새롭게 정책들을 추진할 거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환경과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끼칠까요? 반도체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다른 관세 추진 정책에 비해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대중국 견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반도체법에 대한 공장 짓고 여기에 보조금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관세 정책에 있어서 반도체는 조금 더 가볍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분 좀 부담되긴 하지만 다른 업태에 비해서는 그렇게 부담되는 요인들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대부분의 이제 보편적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 신사이등 구독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시장은 우상향하는 게 기본 흐름입니다. 단 우리가 어려운 시장을 계속 겪어오면서 힘든 구간을 지금 많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시장은 제가 경험한 바에, 거의 25년 이상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일 올라야지, 다음 주에는 올라야지, 이 마음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조급함으로 손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대응하신다면 시장 6월부터는 좋아질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계좌 좀 살아나는 이런 그 시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